하다. 네, 하다. 점점점입니다. 뭘 어땠길래 기사 같이 보시죠. 하다. 이젠 배치기 국회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제 열렸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놓고 공방이 일 거라고 예상은 됐었는데 이게 그냥 이 말만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 배치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는지 직접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신상 발언하는데 저기서 떠들어가지고 지금 못했잖아 지금. 아니 신상 발언이 그렇게 막말하는 게 신상 발언입니까? 이틀만이 뭡니까 대체? 아니 국가 무산시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왜 소리 질러? 말하고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뭐야? 왜 소리 질러? 뭐야?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몸을 던져놓고 피해자는 저희인데 송원석 대표는 피해자 코스프레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먼저 행사하고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다 있습니다. 네,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본 바로 그 영상인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견 의원도 그렇고 서로 뭐라고 하느냐. 내가 피해자예요. 저쪽이 나한테 몸을 던졌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윤영걸 대표님. 네. 서로 상대방이 나한테 몸 던진 거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시작한 걸로 보이십니까? 영상 보니까. 뭐 동영상 저도 뭐 한 수십 번 봤습니다만은 네. 뭐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 싸우는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동차라 말하면 유턴을 하는데 네. 이기현 의원이 조금 비켜줬어야 되는데 그냥 가던 길을 그냥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유턴하는 걸 그냥 직진해서 서로 박아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책임을 돌린다면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좀 공세적으로 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좀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 쪽에 좀 책임이 조금 더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누구 편을 들기는 좀 어렵죠. 근데 어제 시작할 때부터 운영이 시작할 때부터 김현지 그 제1부속실장 증언을 두고 계속 싸웠잖아요.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시작부터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갔어요. 처음부터 최현일 의원이 그 주진우 의원 자격이 없다, 이해 충돌이다, 뭐 빠져라, 정인석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입틀막 얘기 나오고 정해하고 그 와중에 저런 일이 생겼으니까 뭐 이전 투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현 의원이 좀 굉장히 세게 나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치기는 야구 감독하고 심판들이 서로 항의할 때 배 서로 내밀고 네. 또 수영 선수들이 접영하다가 배치기로 올라오고 하는 거는 봤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저런 배치기 모습은 정말 참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정말 꼴불견했습니다. 네. 마지막이 꼴불견이었다. 딱히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를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교통사고가 난다 그러면 100대 빵에 한쪽에 100% 잘못 과실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지금 그런 사례를 지금 들어서 유턴하는 차, 직진하는 차 부딪힌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최 교수님은 보시기에 누가 더 잘못한 걸로 보이십니까? 누가 시작한 걸로 보이세요? 글쎄요. 이게 저 화면에 의하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가다가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네. 돌아섰는데 이기현 의원이 뭔가 항의하려 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닥뜨린 거였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건 이기현 의원이 더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저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배를 내밀고 이러는 건 이기현 의원 같은데 그거를 정밀 검사하기도 어렵고 근데 저거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정말 이번 국감이 뭐 조이대로 시작해서 뭐 김현지로 끝난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뭐 여야 다 떠나서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야말로 대미를 저렇게 장식한 거예요. 대미를 배치기로 장식한 대한민국 2025년 국감. 거의 토픽감입니다. 토픽감인데 저런 부분들 이기현 의원이 나중에 사과를 올렸죠. 올렸는데
배가 나온 게 죄라면 죄다 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사과라고 썼어요. 그리고 몸을 좀 뭐 어떻게 빼야 되겠다고 얘기했나? 몸을 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글쎄 저 사과도 저렇게 저 상황을 희화화시킨 것 같아서 의원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자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여기서 방송 패널들이 싸우는 게 상상이 갑니까? 배치기하고 여야 아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퇴장, 네. 출연 정지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저분들은 저래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분 중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 잘잘못을 떠나서 저런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 대해서 정당 차원에서 그래서 수사를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윤리특위로서 징계를 하겠어요? 정당 차원의 공개 경고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정당의 기능인데 정당의 그런 기능이 잘 멈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정당이 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각 정당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각계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네. 그런 게 없다. 이런 것도 대단히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누구 하나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 어렵다라고 좀 공감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더 나아가서 각 당에서 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배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둘이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죠. 한겨레에 실린 오늘 실린 그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 모습입니다.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 언뜻 보면 뽀뽀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법해요. 근데 분명히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럴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었죠. 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런 거예요. 보통 이 정도 가까울 법하면 어느 한쪽, 그러니까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몸을 좀 빼죠. 이렇게까지 가깝게 가진 않는데 지금 이 모습은 둘 다 이 뒤로 빼지 않고 다 끝까지 버텼다라고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기현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같이 볼까요? 송 대표 배치기 피해자는 접니다. 저한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 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배치기를 뭐 하려고 앞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윤영걸 대표님. 예. 이거 내가 배가 나와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라는 지금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조롱하는 거죠. 자기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가 나와서 저랬다, 살 빼겠다 이런 거는 국민을 놀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런 거는 저 이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이거든요. 상대당은 야당이지만 원내대표고 또 나이도 두 분이 이기현 의원이 5살이 어려요. 또 원내대표는 3선이잖아요. 여기는 고향 명예 초선입니다.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직위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저렇게 배 내밀고 막 밀어붙이는 거는 좀 이기현 의원이 과했고 그런 면에서 좀 진실한 좀 사과나 이런 게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불찰이다. 서로 양쪽에 좀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싶었고 또 하나는 이기현 의원이 왜 저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김현지라는 사람 증인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석도 있어야 되고 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사실 이기현 의원이 이렇게 좀 세게 나왔던 이유가 사실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좀 딴 데로 좀 돌리기 위함이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주셨어요. 사실 야권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방에 기저에 지금 있는 걸로 추측이 된다라는 김현지 부속실장. 사실 김현지 부속실장은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동아일보. 김현지 이 지시에 용산에서 대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용산에서 그냥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 안 가고. 그런데 국감 출석은 무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에 공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공지냐? 같이 볼까요? 이 대통령 국회 존중 차원에서 제1부속실장 운영이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에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이 외부 일정을 같이 따라가서 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경내에 있으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현재 대기 중입니다라는 공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 당연히 나오려고 대기 중이라고 그럼 우리 같이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제목 국감 출석은 무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부르지 못했었던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공지가 새로 떴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고 국회가 결의하면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게 하겠다. 또 이런 공지가 떴습니다. 지금 본인은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우리 국회 일반 저희들은 정진석, 김태효, 김성훈, 윤재순 이런 대통령실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그 증인 신청을 요구를 했는데 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김현지 실장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거는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마치 국회를 존중하는 듯 대기를 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는 지시쇼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은 오늘 하루 종일 대기했다는 대기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거부쇼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시쇼, 대기쇼, 거부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이제 그만하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껌딱지 쇼를 이제 끝내고요. 그냥. 네, 지금 쇼예요. 뭐 지시쇼, 대기쇼, 거부쇼, 껌딱지쇼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상대방 서로한테 지금 아유 그 쇼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지금 양쪽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자꾸 좀 여쭤보게 돼요. 네. 일단 이 부르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퇴기하면 부릅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은 비례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정진석, 김태효 다 부르자. 원칙이 안 맞아서 못 부르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 그냥 상대방 약점을 들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 벌써 지나간 정권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뭐 하겠어요. 물론 부를 수도 있지만은 왜 김현지하고 빠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 시작부터 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좀 잘못돼서 대통령이 뭐 지시쇼하고 김현지는 거부쇼하고 서지영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또 저쪽은 또 거부쇼, 민주당 거부쇼 했다는데 그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진작에 증인 택을 어제 대통령실에서 대기하라고 그랬으면은 일주일 전에 서로 합의해서 대기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대통령 중요 일정을 수행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알고 보니까 강원도 산불 순시하는데 그 수행하는 거를 취소하고 대기했다잖아요. 근데 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산불 전문가입니까? 그분이 뭐 소방서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1부속실장이 그렇게 꼭꼭 따라다녀야 됩니까? 근데 여야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파행으로 치달으니까 대기하고 있다. 저런 거는 내가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너무 작은 머리 꼼수를 부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뭔가 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 증인은 왜 채택 안 하느냐 해서 서로 맞불을 놓는 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대통령실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그 제1부속실장 증언 철두는 철저히 제가 보기에는 더맨 더머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김현지라는 불씨가 앞으로 뇌관이 돼서 갈수록 저는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창렬 교수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 때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총무비서관 때 이제 출석하라고 얘기했고 네. 94년도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출석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국회 운영위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야당에서는 출석하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서실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보직이 이동됐던 거죠.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이전에 예정이 됐던 보직 이동이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쨌든 이런 논란 가운데 부서실장으로 바뀐 게 아닌가. 부서실장은 출석을 또 안 하는 관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명분은 있는 거죠. 부서실장인데 왜 출석하느냐. 근데 그건 약간 좀 궁색한 얘기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상모 정무수석이 100% 출석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도 우상모 수석은 그러나 부서실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나갔다. 뭐 그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던 걸로 제가 아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볼 때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어쨌든 나갈 용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대기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기쇼다 지시쇼다 이거는 야당의 정치 공세인 것 같고 대기를 시켜도 쇼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지시를 해도 쇼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국회가 합의가 안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네. 국회로 들이닥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국감은 제가 아까도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수석 그리고 김현지 수석 이 문제 가지고 끝났다는 비판이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김현지 이제 이 부서실장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서로 일을 해왔고 동지적인 관계였다. 그래서 물어볼 게 많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할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도 그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도 일단 나가겠다고 얘기한 상태면 추석하게끔 해서 운영위와 관련된 거는 답변을 하고 운영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여러 가지 행적들 그런 건 거부하면 돼요. 답변 안 하겠다. 이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나 운영위 자격으로 나왔다. 운영위 증인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이걸 끝내면 되는데 민주당도 너무 과도하게 방어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서 대통령실 너무 의식한 거 아닌가. 만약에 김현지 실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 다 너무 과도하게 디테일한 데 집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이럴 사안이냐 별게 아닌데 지금 국감의 중심에 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두고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동아일보 3면 같이 볼까요? 네. 야 김현지가 권력 서열 위. 야진온냐 막판까지 진흙탕 국감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목이라서 참 읽긴 읽었습니다만 상당히 좀 부적절한 말들도 어제 국감에서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근데 주진우 의원님의 페이스북에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거 주진우 의원님이 직접 쓰신 걸 맞습니까? 네, 제가 직접 썼어요. 그러니까 제 뜻까지 지금 위원장님한테 평가받아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지를 넣은 건데 그럼 나도 저 막말해도 되는 거네.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오늘 저 위원회 하는 시간에 쓰셨네. 아까 제 발언에 끼어져 있고 다 그렇게 한다고 쓴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내 얘기 들으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저한테 반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싫습니다. 그냥 떠드세요. 네. 상당히 분위기가 좀 험악하다라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이 상당히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되는 게 결국은 김현지 실장 나오냐 마냐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김현지 실장이 김병기 원내대표 권력서열로 보면 위인 거 아닙니까 하다가 싫으면 나가세요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또 저희가 오늘 좀 확인을 해보니까 주진우 의원 그 논란이 됐던 바로 그 글의 해당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요 부분이었었어요. 원래 본 글입니다. 본 글에선 두 가지가 확실해졌다.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제 오전 9시 53분에 올라온 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후 한 6시쯤에서 게시글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요 문장이 삭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윤영걸 대표님 네. 뭔가 상호간 조율이 있었나 합의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삭제가 됐습니다. 뭐 주진희 의원이 틀린 얘기한 건 아니죠. 권력 서열이 김현지 비서실장이 네. 더 우회인 거 제일 부속실장은 우회죠. 왜 그러냐? 대통령과의 거리가 정보가 예를 들면 대통령 감기 들은 거 누가 알겠어요? 제일 부속실장이 압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대화하니까. 모르잖아요. 저기 김병기 알 수도 없고 원내대표가. 근데 뻔한 얘기지만은 주진우 의원이 너무 좀 자극한 측면이 있죠. 꼭 저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요? 김현지 이번에 국감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김현지 때문에 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전체가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는가. 그리고 저렇게 김현지를 보호하고 덮는다고 그래서 계속 덮어질 건가.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그 아킬레우스 건이 저 김현지가 아닌가. 그 아킬레우스 장군이 일리아드에 나오잖아요.
발 뒤꿈치가 그 화살 맞아서 죽는 것처럼 네. 아 지금 정부의 가장 약한 게 김현지 리스크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은 어제 주진우 의원이 좀 심하게 얘기한 거 뭐 이런 거는 좀 잘못됐고 그리고 또 거기에 김병기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야지논냐고 그랬는데 야지논냐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본 말이거든요. 야유, 조롱 뭐 이런 얘기죠. 저런 식으로 시정 잡배들이 쓰는 말 갖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갔다는 거는 참 창피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의 상황을 보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좀 아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진우 의원의 얘기는 어쨌거나 이 김현지 비서실장이 지금 최고 실세라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거죠. 근데 이 최고 실세라는 게 나오니까 모든 인사를 지금 다 국민의힘에서 모든 인사 다 지금 김현지 실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사위원장은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이거든요. 어제 강 실장은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 실장한테 실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실세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강 실장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특정 비서관, 특정 실장, 특정 인물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통해야 된다. 뭐 이런 법칙과 정치적 공세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당시 통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의사를 전달받아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사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비서관의 통화가 논란이 되었고 확인했습니다. 임명 이후에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의 시간이 지연되면서 아마 여러 의견을 청취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물어보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서관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비서관,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한테 전했던 그 비서관이 바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면 아유 실세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최창일 교수님 실세는 아닌데 당시 또 강 후보한테 전화한 건 맞다고 어쨌든 또 확인이 된 셈이긴 하거든요. 글쎄요, 그 총무비서관으로서의 그 역할이 맞는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총무비서관 인사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이제 도맡아하는 이제 직책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비서관이니까 연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근데 그렇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완전히 배제됐던 것도 아니고 저 상황을 자꾸 이제 비선 실세의 개념으로 몰고 가려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제가 아까도 너무 집착이 강하다, 집착이 심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떻게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지금 현재 부속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뭔가 자꾸 끄집어내려는 별 근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차라리 그냥 공개를 하든가 뭐가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 국정감사입니다. 국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예산 등 여러 가지를 살피는 게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대통령에 대한 뭔가를 끄집어내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양비론이 된 거죠. 결국 이제 배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국정감사는 지금 특히 운영위 같은 경우는요. 비서실장이 있죠. 정책실장 저기 출석했죠. 그다음에 안보실장 위성락 실장도 출석했으면 지금 물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APEC에서 한미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다 주역들이잖아요. 정책실장도 그렇고 안보실장도 안보관세니까 그걸 따지고 물어보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이 국정감사가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대한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김현지 실장 출석보다 훨씬 더 상위의 레벨 아니겠어요? 상위 레벨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저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권력설이 위다 아니다. 저거 무슨 아이들 무슨 서로 그 누가 힘세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얼마나 남에 대한 그 조롱이에요 사실은. 비서실장보다 저기 부서실장이 권력설이 낮죠. 그 권력설이라고 할 것도 없어. 무슨 여기 중국 공산당 서기장 따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유치해요. 의원들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저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면 다 훌륭한 분들인데 왜 저렇게 국정감사장이나 국회만 가면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까 화면 보니까 또 거기 한 숟갈 하나 얹으려고 또 의원들이 끼어들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영상에 남아서 공천할 때 무슨 가만히 되는 것인지 몰라도
정말로 보기 흉합니다. 의원들 정말 저러지 말아요. 이게 이런 얘기 수십 번 수백 번들 다 하는데 글쎄요, 저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뭐 대단한 특권들이라고 말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야당이 너무 과도하게 집착했어요 이번에.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당은 너무 방어를 했고 야당은 이 너무 공격 집착을 했다라고 두 분이 이 오랜만에 좀 이 의견이 보통은 좀 같이 가시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오늘은 좀 약간 나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참 마지막 국감까지 보기 흉하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